여러분, 혹시 고양이에게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줘봤나요? 아마도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을 텐데 그 이유가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바로 고양이가 인간과 달리 단맛을 감지하는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는 혀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놀라운 진화의 비밀을 포함하며 고양이 혀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적인 미스터리를 자세히 탐구하며 왜 그들이 완벽한 포식자로 진화했는지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미스터리, 고양이는 정말로 단맛을 못 느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이며 그 이유는 유전자 코드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맛을 감지하는 것은 포유류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보통 T1R2와 T1R3라는 두 개의 단백질 수용체가 결합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많은 포유류에게 달콤함은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의미하지만 고양이에게는 T1R2 수용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어 이 중요한 신호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수백만 년 전부터 엄격한 육식동물로 진화해 왔으며 식단에서 탄수화물이나 과일 같은 당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용하지 않는 감각 기능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퇴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양이의 혀가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이러한 단맛 감지 능력의 부재는 고양이가 단 음식이 맞더라도 단순히 지방이나 질감에 끌리는 것이지 단맛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특별히 달콤한 음식을 탐낸다면 그것은 대개 높은 지방 함량이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놀랍게도 고양이의 혀는 인간이 가진 약 9,000개의 미레에 비해 훨씬 적은 470여 개의 미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레의 수가 적다는 것은 감지할 수 있는 맛의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신 그들은 생존의 필수적인 맛에 극도로 특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공감미료는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고양이에게 자일리톨 같은 인공감미료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단맛으로 인한 선호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사님들, 고양이에게 단 음식을 줄 필요도 없지만 자일리톨 같은 성분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절대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맛에 대한 미스터리를 정리하자면 고양이는 선택적 미맹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순수한 포식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단맛을 잃은 대신 어떤 맛을 열광하고 그 감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고양이는 최강의 고기맛 감별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감칠맛이라고 부르는 우마미를 매우 강력하게 감지합니다. 우마미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고양이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먹이를 찾는 데 필수적인 감각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단백질 분해 산물인 ATP, 아데노신 3인산의 특정 화학물질에 민감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고기가 신선하고 먹을 만한지 정확히 판단합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감각은 야생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그 품질을 즉시 판단해야 했던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단백질 농도가 높은 액체를 가장 선호하며 이는 맛의 선호도가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신맛, 사워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이는 음식의 부패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며 상한 고기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신맛에 대한 민감도는 식재료의 pH 레벨을 감지하는 능력을 반영하며 이 역시 육식동물로서 부패한 먹이를 걸러내는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고양이는 쓴맛에도 인간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독성 식물이 쓴맛을 내기 때문에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은 25개 이상의 쓴맛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만 고양이 역시 다양한 쓴맛 수용체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이러한 쓴맛 감지 능력 때문엔 집사님들이 고양이에게 약을 막을 때 쓴맛을 최대한 가려주지 않으면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의 혀는 단순한 미식가가 아니라 생존 전문가의 도구입니다. 달콤함 대신 단백질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시각적인 미스터리, 고양이 혀의 독특한 물리적 구조에 대해 탐구하며 왜 그들의 혀가 사포처럼 거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고양이의 혀는 부드러운 살이 아니라 작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인 실 모양 유두, 필리폼 페필레이로 덮여 있습니다. 이 유두들은 단순한 미레가 아니라 인간의 손톱과 같은 상분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쪽을 향해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고양이의 혀는 비처럼 작동하여 엉킨 털을 혁개적으로 풀어내고 죽은 털을 제거하는 최고의 그루밍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털뭉치, 헤어볼을 토해내는 일이 잦다면 바로 이 실 모양 유두가 털을 끊임없이 위장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루밍 외에도 이 유두는 포식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먹잇감의 뼈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유두의 구조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빨아들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고양이는 물을 마실 때 혀를 짧고 빠르게 사용하여 물기둥을 만듭니다. 혀 끝에 있는 유두들이 물을 컵처럼 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위로 끌어올린 후 재빨리 입을 닫아 물을 삼키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혀는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액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몸을 식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작은 갈고리들은 매우 효율적이어서 고양이가 혀를 한 번 핥을 때마다 평균 4ml의 물을 피부에 바를 수 있다고 측정되었습니다. 고양이의 혀는 미각, 사냥, 그루밍, 그리고 체온 조절까지 담당하는 다기능 생체 도구로서 진화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양이 혀의 3가지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단맛의 부재, 강력한 우마미 감각, 그리고 케라틴 유두의 다기능성이 그것입니다. 단맛을 못 느낀다는 사실은 고양이가 디저트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만 그들이 본능적으로 고단백 식품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고양이의 미각은 시각이나 후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미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호도를 결정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완벽한 사냥꾼으로 진화해 왔으며 그들의 혀는 이 치열한 생존 과정에서 얻은 가장 정교하고 특화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작고 귀여운 반려동물의 모습 뒤에는 과학적으로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육식동물의 신체기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깊어지고 우리의 털복숭이 친구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양이의 다른 미스터리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